식이장애의 핵심 병리는 체중, 체형, 그리고 이제 이걸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제 가치를 부여하고 그게 막 삶의 중심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체중 감량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때 환자들이 사용하는 극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구토인데요. 구토가 반복될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구토가 반복될 때 소화기관에 일어나는 문제와 전해질의 그 변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구토했을 때 손상을 받는 경우가 식도입니다. 식도가 잦은 구토를 인해서 식도의 역류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식도의 그 아랫부분이 염산에 의해서 코팅돼 버리거나 섬유화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또 심한 사람이 식도 파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또 발생하는 줄도 모르고 찢어졌을 때 통증만 나타나서 그냥 병원에도 안 가고 그러다가 늦게 오면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결국 그래서 이제 구토가 이제 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신적인 어떤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환자의 체중 범위에 따라서 구토가 가지는 위험성이 좀 달라질까요? 예를 들어 뭐 저체중인 경우와 보통이나 약간 과체중인 경우에 체중인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상황에 구토를 했냐. 조금 먹고 나서 체중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구토는 문제가 일어나는 게 전해질의 문제를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술이라든지 또는 혈압이 높은 사람, 저체중이 아닌 과체중 이런 사람들이 안 먹었을 때 또는 갑작스럽게 구토했을 때 일어나는 거는 오히려 식도 같은 거에 손상이 파열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체중만 갖고는 위험도를 절대 판단해서도 안 되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위험성을 알지만 구토를 멈출 수가 없어서 상당히 괴로워하시거든요. 그래서 구토를 아예 멈추지는 않더라도 구토하는 횟수를 줄이는 것까지는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러면서도 과연 그걸로 좀 도움이 될까? 뭐 이렇게라도 하면 좀 나을까? 많이 물어보세요. 구토의 횟수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되냐? 당연히 횟수를 줄이는 것은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성에도 나쁜 것을 10번 하느냐 또는 5번 하느냐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좋은 건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래도 횟수를 줄이는 것은 해가 조금 적어진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구토 외에 대표적인 체중 조절 방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섭식장애 환자분들이 보상행동으로 택하는 운동은 일반적인 운동보다 강도가 훨씬 높은데요. 예를 들면은 뭐 20층 이제 아파트를 계단으로 뭐 몇 회를 왕복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3-4시간씩 유산소 운동을 한다거나, 또 굉장히 더운 여름날 일부러 더 땀을 많이 내려고 옷을 막 껴입고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고강도 운동이 심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심장은 온몸에 혈액순환을 하게 되는데, 심장 자체가 지금 박동수가 떨어져 있고 전해질도 떨어져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운동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 심장한테 굉장한 부담입니다. 심장은 빨리 뛰어야 되고, 빨리 뛴다는 것은 계속 분극, 탈분극 또는 재분극 이런 걸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전해질입니다. 그래서 전해질의 그 문제를 발생해서 부정맥 또는 박동이 빨라진다든지 가슴이 두근대든지 어지러워진다든지 심지어는 사망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운동을 절대 권하지 않는다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어지럽다든지 가슴이 아프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때는 절대로 운동은 권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정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심장의 박동수가 45 이하로 떨어졌을 때, 환자가 기립성 저혈압의 징후가 있을 때, 또는 뭐 BMI가 15 이하인 경우에, 이럴 때는 운동을 권하지 않습니다. 저체중 상태에 있을 때 뭐 특히 위험한 운동은 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무산소 운동은 절대 금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도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걷는다든지 뛴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 금물이고요. 특히 그 높은 층수로 올락내리락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 중요한 거는 무슨 운동을 하느냐라기보다는 운동이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게 문제인 것 같고, 좀 건강을 먼저 회복하고 고강도의 운동은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운동 자체는 무조건 에너지를 상당히 쓰는 거고,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데, 우리가 식이장애가 있는 환자는
먹는 것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고갈되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운동도 고에너지를 사용하는 운동은 피하고 가급적이면 운동은 하되 에너지는 사용하지 않는 체조 같은 것을 권합니다. 체조라면 가장 흔한 것이 국민체조 또는 재건체조, 뭐 스트레칭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